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펀 리더십, 유머 리더십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재치와 유머로 유명한 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가출한 소년이 강을 만났다고 합니다. 나루토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빈털터리임을 알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강을 지나다가 뱃삭이 없어서 뺨을 맞고 욕을 들었다고 하네요. 배사공이 큰 소리로 네 이놈 잘못했지 후회하지 그랬더니 네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 후회할 짓을 왜 해? 조그만 놈이 공짜로 배를 타다니. 화를 내니까 어린 소년이 하는 말이 뺨만 쓴 것이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뺨 한 번 맞으면 되는데 그냥 탈면 되는 걸 탈까 말까 망설이다가 허비한 시간 때문에 후회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이 소년이 19살 젊은 시절에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합숙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깨끗하기가 어려웠고요. 빈대들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매일 밤 빈대들이 물어뜯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는요. 빈대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 나무 탁자 위에서 자면 빈대들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도요. 빈대들은 상다리를 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는 국리 끝에 탁자에 네 다리에 물을 가득 채워진 세숫대야를 담가 놓았대요. 빈대들이 다리를 타고 올지라도 물에 빠질까 싶어서 세숫다리를 못 건너올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며칠 동안 정말 오래간만에 고요히 잠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빈대들이 물을 뜯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하고 의아한 그는 빈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지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빈대들은요, 상다리를 타고 올라가기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쪽 벽을 타고요, 천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침상에 누운 사람을 향해서 몸을 던져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야, 하물며 보잘것없는 빈대도 목적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저토록 머리를 쓰고 저토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서 성공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나는 빈대가 아닌 사람이다. 빈대마도 못한 사람은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빈대에게서도 배울 것은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무슨 일이든 절대 중대에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는 그 이후에 평생에 걸쳐서 빈대의 끈질김을 되새기면서 살았다. 바로 이분이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 한국 최대의 재벌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님이십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소학교, 지금 초등학교만을 졸업하고 막노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상을 하고 시작으로 1946년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했으며 1950년도에는 현대건설 및 현대상훈 사장을 거쳐서 1971년도부터 현대그룹의 회장을 지냈고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소 한 마리 값을 들고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500배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500마리의 통이소를 끌고 판문점을 통과해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이후 대북 사업에 집중하여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키기도 하셨습니다. 1971년 현대조선소를 검토하면서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기술과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지만 정주영은 배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는 건축공사를 육지에서 수상으로 장소로 옮기려는 것 뿐이야 라고 한마디 하면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정주영이 현대조선소를 새로 건립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영국의 은행장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수석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러 온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당당하게 말하자 영국 은행장은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아직 경제가 뒤떨어져 있으므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망설이는 은행장에게 정주영 회장은 당당하게 거북선이 새겨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500원짜리 지폐인데 거북이를 담은 거북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배로 400년 전에 우리 땅을 침략한 일본 배를 모두 태평양 바닷속으로 침몰을 시켰어. 그러나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은 배를 만들 수 있소이다. 그래서 당신네 은행에서 차관을 받아서 배 만드는 공장을 세울 생각이요. 여기 울산 미포만 항구에는 공장을 지으려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왔소이다 라고 한마디 했는 겁니다. 바로 정 회장의 패기와 자신감은 어렵다던 바클레이스 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이끌어내었고 마침내 현대조선소를 건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기업인의 설득력 있는 한마디가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에도 엄청난 힘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5년 여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만약 정 사장도 안 된다라고 하면 나도 포기하지요. 예, 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973년 석유 파동으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회인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나라라 선뜻 일하러 갈 나라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일할 의사를 타진해 왔어. 그래서 관리자를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건설 공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도 없고 공사를 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제가 당장 떠나겠습니다. 하고 정주영 회장은 5일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시성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뭐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뭐요? 물었더니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고요. 물은 어떻게 할 거요? 그거야 어디서 실어오면 되고요. 50도나 되는 더운 더위는요.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박 대통령은요. 바로 비서실장을 불러서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고 달러가 부족했던 그 시절 일자리가 없었던 실업자들은요.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달려가서 보잉 747 특별기편으로 달러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정말 생각의 차이죠. 고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서산, 충남 서산 간척지 6km가 넘는 방조제 공사에서 마지막 270m 구간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5톤짜리 바위도 휩쓸고 가는 초속 8m 급류 구간을 막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구간을 못 막아서 전체 공정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였던 거예요. 선진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학계 모두에서 불가능하다 말했고요. 최신 장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보자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모두가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고작 270m를 못 막아서 전체 공정을 포기해야 할 절명의 위기가 온 거죠.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이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인정, 해보기는 했어? 그러면서 그는 마의 270m 구간에 폐 유조선을 가라앉히고 방조제 틈을 메워서 유속을 줄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회장님, 그거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임장, 해봤어?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는가? 적시 유조선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 모두가 검증된 바가 없다고 반대를 했지만 밀어붙여서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공사를 1년 6개월이나 단축시키고요. 공사비도 그때 그 해에 280억을 줄였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의 정주영 공법으로 소개되기까지 했던 것. 불가능하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답니다. 현실성이 없답니다. 현실은 이상이 아니랍니다. 어려서 모른답니다.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답니다. 아마추어 발상이랍니다. 선례 없답니다. 선진국도 못하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에 일침을 놓은 한마디가 뭐예요? 모든 일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자, 해봤어? 이봐, 해보긴 해봤어? 라는 말이에요. 바로 도전적인 사고와 끝까지 추진하고 성취해가는 박력 있는 리더십. 위기의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재치와 유머 감각을 바로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봐, 해보긴 해봤어? 바로 고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에게, 이봐, 해보긴 해봤어? 해보긴 해봤냐고. 다시 한 번 더, 해봤어? 예, 정말 수없이 많은 명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시련일 뿐이지 실패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4번의 실패로 얻어진 정주영 회장님의 명언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또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야 한다. 이 말도 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단 1%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또 머리를 쓰라고 얹어 놓고 있는거냐. 예, 나는 점을 쓸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났다. 그날의 할 일에 대해 기대와 흥분 때문에 설레어 늦도록 잠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밤에는 항상 수면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날이 왔을 때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힘차게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나쁜 운이란 없다.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좋을 때도 놓치지 않고 잘 잡아내며 나쁜 때는 더욱더 부지런히 노력해서 수습하고 그리고 비켜가기 때문에 나쁜 운이 크게 작용을 못하게 된다. 반대로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때가 와도 손이 늦어서 못 잡아서 좋은 때를 나쁜 때로 만들고 나쁜 때는 운 탓만 하면서 자질 속에 허우적거리기에 항상 불운의 연속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다. 이야, 펀 리더십 교육을 준비하다 보니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고 정주영 회장님 정말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뿐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4시간 동안 펀 리더십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사례를 이야기하다 보니 좀 유튜브라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은 쟁탈해서 분배할 수는 없지만 재물은 쟁탈할 수 있다. 이런 말에 제가 자료를 모으고 강의 안 짜고 다양한 분야에 공부하는 중인데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입니다. 한번 웃고 갈까요? 장군 웃음입니다. 장군 웃음. 자, 멋지게 성공한다 생각하고, 가, 소름돋아! 나는 이미정이다! 그리고 게으름, 고민, 걱정 다 보내버렸어요. 불행도. 불행한 이놈! 다다다다다! 다 가라! 다 가라! 다 가라! 행운, 희망, 행복을 다 끌어모으세요. 돈도 끌어모으세요. 다다다다다다다.